내 집 마련은 서민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전월세 난까지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주택 금융 상품을 마련하고 금융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요. 오늘 더 리더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김재천 사장님을 모시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좀 추위에 바쁘신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원래 정통 한원맨이시잖아요. 네. 저차국장 또 금융시장국장 이제 주요 보직을 역임하시고 2012년에 이제 주택금융공사로 자리를 옮기셔서 부사장 하시고 이제 얼마 전 한 달 반 전에 이제 사장에 취임하셨는데 또 감회가 또 깊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주택금융공사 한 2년 반 정도 있는 셈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금년이 이제 10주년인데 2년 반쯤 있었으니까 저도 상당히 이제 오래 있은 겁니다. 거의 10년에 4분의 1을 있었으니까 주택금융공사 사람이고 그래서 또 직원들 또 이게 내부에서 사장이 된 게 처음이거든요. 처음이고 하니까 직원들도 그 내부 사장에 대한 그런 기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떻게 잘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낙하산 타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다가 안에서 올라가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아마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모기지, 영모기지라든가 또 보금자리론. 근데 주택금융공사 그럼 또 생소하신 분도 많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지만 핵심적인 업무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제일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마련하려고 할 때 과거에는 이게 장기 대출이라는 게 별로 없었죠. 그때는 이제 돈을 쭉 모아가지고 저축해서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돼야지 집을 살 엄두를 낸 건데 이게 이제 선진국형이죠. 모기지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큰 목돈이 없더라도 10년에서부터 20년, 30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그러고 매월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런 방식이니까 집을 살려는 젊은이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거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이제 대출을 해주고 나서 대출 채권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게 이제 MBS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대출 나간 돈을 또 다시 이제 소위 말하는 유동화시키려고 그렇죠. 다시 현금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유동화시켜서 이제 또 대출을 이제 해주는 거고 그런 업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근데 그 대출은 젊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는데 이제 주로 이제 인생을 시작하면서 결혼해가지고 처음 집을 살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나이 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짧으니까 돈 벌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그런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주택 관련된 신용 보증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주택 공급자인 그런 부동산 업체라든지 거기에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저희가 신용 보증을 해줘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개인들이 전세를 얻는다든지 할 때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을 또 해주고 그런 보증 업무가 또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07년부터 도입한 건데 주택연금이라고 그래서 모기지하고는 거꾸로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리버스 영모기지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집을 가진 분들이 집만 가지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노후 생활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집에 사시면서 매달 이제 원리금 담보로 연금을 받아 쓰는 거죠. 매달 지급을 해드리면 돌아가실 때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품이죠. 그 상품이 그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크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요. 일단은 지금 주택금융공사 얼마 전까지는 사실 출범 이후부터는 서울 남대문 부근의 터를 잘 잡고 계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으로 옮기신 거죠.
예, 지난 이제 12월 예. 첫째 주부터 이제 완전히 그쪽에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뭐 부산 가면 회도 많이 드실 수 있고 좋은 점도 또 있으실 거고 또 그 현지 지역에서 기대하는 점들도 있고 예, 또 불편한 점도 좀 네, 적지 않아 네, 있을 그렇죠. 텐데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고 한 6개 공공기관이 부산 그 국제금융센터 빌딩에 입주를 예. 했습니다. 예. 입주를 했는데 이제 부산에서의 이제 그 꿈은 뭐냐 하면은 부산의 금융단지를 만들어서 부산이 국제금융센터가 되도록 이렇게 좀 예.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예. 이제 부산에서의 예. 꿈이고 또 저희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갔으니까 그런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뭐 그런 와중에서 부산 쪽에서는 뭐 고용 효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점도 없지는 않죠. 예. 멀죠, 뭐, 일단. 예, 멀고 이제 부산에 완전히 다 정착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면 괜찮은데 직원들 중에서는 이제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다가 배우자가 부산을 가니까 애들은 아직 어리고 하니까 매주 이제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예. 그런 게 상당히 이제 불편한 점이 있죠. 그 정책 협의하는 과정은 좀 마찬가지로 국토부는 또 세종시가 그렇습니다. 있고 금융위는 서울에 있고 또 예,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금융위도 있고 또 뭐 저희가 또 국회도 또 가야 예, 되고 또 금융기관들과의 또, 금융기관들도 예.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상당 부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뭐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예,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셔야 되니까 홍씨 출신을 많이 채용하셔야 돼요. 농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영모기지, 뭐 주택연금 같은 말이죠. 네, 네, 주택을 그렇습니다. 담보로 이제 노후에 연금을 이제 끌어다 쓰는 이제 그런 상품인데 취임하시면서 이제 노년층 수요자 요구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 개선하시겠다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개선 포인트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개선을 한다 할 때 이제 한 뭐 두 가지 관점인데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넓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예. 이제 지급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건가 개선할 건가 하는 그런 두 가지 관점인데 그 전에는 이제 이 지급 대상이 부부가 다 60세 이상이고 예. 9억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예,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부부가 다 6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60세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만? 주택 보유자 한 사람만 예, 60세가 되면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고 예. 그리고 이제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만은 그 1주택자만 하게 되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택이 2채 내지 3채 있는 사람은 전부 합해봐야 예. 9억이 안 되는데 예. 그 사람들이 못 받게 되니까 그런 이제 그 요구가 꽤 그 있었습니다. 매체가 되든 예. 9억 이하만 9억 되면. 이하가 합산해서 9억 이하만 되면은 예.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저걸 해가지고 연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바꿔 나가려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 좀 지금 민간에서도 이제 영모기지 상품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또 나이도 제한이 별로 없이 하여간 집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몇 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제 하는데 그거하고 저희 이제 주택연금하고를 연계를 해가지고 예. 그 연계형으로 해서 60세 이하인 사람이 민간금융기관에 영모기지를 쓰다가 60세가 되면은 우리 주택연금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도록 예. 그런 상품을 개발을 하면은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렇게 잘 예, 넘어갈 예, 수 있게. 예. 그래서 그런 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를 들면 막 그런 겁니다. 수요자 중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그 아파트가 오래되면은 재건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집이 한 20년쯤 됐는데 내가 주택연금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그동안에 재건축을 해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또 이 단절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저희가 스터디를 좀 해가지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그런 작정이죠. 그러니까 뭐 대상을 좀 넓히고 또 네. 편의성을 높이고 네. 좀 조금 더 이건 좀 노후 생활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좀 돕는 방향을 가지고 계신 네,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는 55년부터 63년까지 태어난 베이비 부모 한 750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택 연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텐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다들 많은 수가 또 세상을 떠나시게 되시면 네, 이제 또 네. 주택을 어떻게든 처분해야 되는 또 부담이 한꺼번에 좀 물리는 또 그런 것도 예상이 되지 않나요? 네,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고, 예. 근데 뭐 그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뭐 심각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는 게 그 베이비 부모들도 이제 돌아가시는데 뭐 한꺼번에 돌아가신다기보다는 이제 예. 연차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게 돌아가시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흩어질 테고 예. 그렇게 되면은 뭐 큰 집중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꼭 이 주택연금을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또 노후에 자금이 없으시면은 또 집을 팔아야 되니까 예. 베이비 부모들이 또 집을 팔 그런 그건 또 어차피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우려가 크지는 않는데 만약에 막 그런 사태가 한꺼번에 몰리는 사태가 오면은 조금 그 매각 시기를 뭐 분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예. 한꺼번에 다 팔려고 그러면 집값이 또 막 많이 그렇죠. 떨어지고 해서 아직 좀 시간이 있는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좀 연구들을 해볼 분야입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전세값 또는 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이제 주택금융공사의 상품, 뭐 제도 이게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뭐 전세 수요 또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해서 지금 예. 서민들 가게 주름살이 굉장히 깊게 패여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전세 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를 저희가 시중은행에서 전세 대출 받으실 수 있도록 보증을 해드리는데 그것은 주로 이제 서민들 위주이기 때문에 최고 규모가 2억 안에서 예. 2억 안에서 그 전세 계약하는 그 금액의 80%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예. 하는데 다만 이제 너무 고액 전세자들까지도 이 보증을 해주게 되면은 그 또 서민들한테 이렇게 또 돌아가는 자금이 위축이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액 전세를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4억을 상한으로 해가지고 예. 전세 계약금이 4억을 상한으로 하고 지방은 이제 2억입니다. 그렇게 예. 상한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세 쪽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이제 상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실까요? 예. 월세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 특히 이제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들이 거기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취약계층의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조금 저리로 보증을 해서 저리로 이제 월세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 그 상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건 곧 이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예. 뭐 내년 초 정도. 네네 되도록 빨리 출시를 하려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전세든 월세든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이제 그런 대책 그런 네. 제도를 말씀하셨고 또 보증해주는 전세 보증이라는 게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바로 대출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예. 대출은 은행에서 하나 이제 하는데, 일어나는데 저희가 보증을 그 대출 보증을 이제 저희가 예, 해가지고 예. 자금이 좀 싸게 되도록 이렇게. 근데 이제 전세나 주택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이 담보로 잡혀 있으니까 네, 네. 문제가 없는데 전세 또는 특히 또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회수율 부분에서 어떨까 하는 좀 네. 걱정도 생기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증은 해주지만 일단 뭐 심사를 하고 하는 것은 이제 은행 창구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저희가 100%다 보증을 해주게 되면은 금융기관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뭐 그런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주의를 있죠. 안 기울일 예, 수도 예.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90%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일단 잘 리뷰를 해가지고 아무리 서민이라 하더라도 이게 뭐 가서 뭐 한정을 퍼줄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런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실제 이제 대출되는 그 자금들에 대한 그 금리가 네. 있을 텐데 뭐 인하 계획도 좀 있으신 건지요? 그래서 금리를 저희들이 되도록 이제 싸게 공급을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실제로 조금 낮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있고 좀 높게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런 가상금리 뭐 이런 걸 예, 붙여가지고 그런 데들은 어떻게 좀 예.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더 그래서 낮출 수 있도록 그- 유도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 자금 대출하는 각 은행별 금리 비교를 만들어 가지고 예. 저희 공사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공시하고 예, 있군요. 공시를 해가지고 예. 그 소비자들이 봐서 이게 너무 높다 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은행들로서도 조금 프레셔를 받게 됩니다. 예. 비교가 딱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폰 웹에까지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공시를 하도록 이렇게 예. 하려고.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싼 데 주는 대로 많이 몰리게 그렇죠. 되겠죠. 네. 예. 그 뭐 앞부분에서도 제가 보금자리론 하도 많이 들어본 상품이라서 언급했는데 이 어떤 상품이고 또 어떤 분들이 이 보금자리론 이게 저기 주택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그 주택 구입할 구입작은 때, 예.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네. 그거는 지금 제일 짧은 게 10년부터 해가지고 예. 10년, 15년, 20년, 최장 30년까지 있습니다. 예, 예. 30년까지 있고 저희가 주택 구입액의 최대 70%까지를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월세 상품 말씀하셨는데 월세 상품 외에 또 뭐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또 특히나 부사장으로 또 계셨기 때문에 예. 새롭게 해보고 싶으신 뭐 상품이라든가 서비스 그런 또 다른 계획이 좀 있으신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가계부채 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저희가 이제 공급하는 그런 그 주택 구입 자금 이것도 결국은 이제 가계 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경제가 성장하니까 부채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 구조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 가게가 이제 나중에 안정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예. 상당히 관건인데 지금 저희 가계부채 중에서 특히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것 중에서 단기 변동금리 이런 게 이제 많습니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좋게 바꿔나가는 특히 이제 좀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좀 좋은 상품들을 개발해가지고 예. 좀 그 금리 부담도 덜고 구조도 가계부채 구조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일단 상품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뭐 전월세 문제 지금 그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임대 시장이 이게 전세에서 월세로 이제 추세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많은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려고 이제 아까 월세 보증하는 것도 그 하나의 이제 예입니다만은 그런 쪽에 맞춰서 이제 조금 상품들을 다양화시킬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서민들 어려움을 좀 덜어주시는 이제 그런 데 네.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취임하시면서 또 그 리스크 관리를 통한 내실 강화, 이제 질적인 성장을 역점을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쭉 이제 주택금융에서 일하시면서 좀 그런 필요성이 크다고 좀 느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10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한 몇 년은 이제 뭐 시작하는 거지만 최근 한 4, 5년 동안 양적으로는 상당히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모기지론 공급하는 것부터 해서 보정하는 것도 그렇고 유동화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양적으로 팽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잘 아시지만은 금융이라는 것이 양적으로 빨리 늘어나면 상당히 리스크가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작년부터도 이제 리스크 관리 이런 쪽에 이제 애를 많이 썼지만은 결국 뭐 리스크 관리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는 어느 정도 데이트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사람이 그 자질이 이제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높아져야지 이제 그게 잘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직원들이 리스크 관리는 물론이고
다른 이제 업무 쪽에서도 전문성을 좀 높여가는 전문성을 높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주택금융을 공급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더 낮은 금리로 이렇게 공급을 해드릴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역점을 둬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CEO 되신 지 한 달 반, 이제 큰 조직을 이끌게 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업무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전략 이런 것도 또 제일 중요하지만은 또 기업 문화라든가 뭐 경영 철학, 이 조직을 좀 어떻게 끌고 가시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되게 또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경영 철학 또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계신지.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리더십이라는 데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강의를 듣거나 뭐 이렇게 보면 리더십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여러 않습니까?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유형이 뭐 제일 좋은 거다, 어떤 경우에든 제일 좋은 이런 건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유형이 좀 바뀔 수가 있을 텐데 저희도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직원들이 업무에 크게 익숙지 않고 또 나름대로 본인 직원들한테 맡겨둘 때 잘 문제가 안 풀릴 이럴 경우에는 소위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지시하는 지시형의 리더십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 10년이 됐고 양적으로도 상당히 팽창을 하고 이제 좀 질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려면 직원들의 어떤 창의라든지 뭐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시형보다는 이제는 조금 소통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위에서 밑으로도 소통을 해야 되겠죠. 밑에서 위로 바텀업도 되고 옆으로 또 소통이 되고 하는 그런 소통에 저는 이제 좀 역점을 둬야 된다.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행정가 출신이 아니시고 연구를 많이 하던 조직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몸담고 계시는 분이니까 또 적임자시겠네요. 예. 그 평생을 이제 한국은행에서 출발하셔서 금융인으로 이제 살아오셨습니다. 그 지금 뭐 청년들 자기 이제 취향과 또 적성에 따라서 여러 일자리들을 찾고 또 어려움들이 많은데 금융 쪽의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그 청년들 또 그런 청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은요.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자기를 가꾸면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금융에서 얻을 수 있을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대학을 뭐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옵니다만은 대학에서의 전공이란 것이 꼭 저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학을 다니는 그 학생들이 막 금융에 관심을 가진다면은 막 금융 쪽의 소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은 좀 기본이 되는 책 같은 것을 많이 읽고 이게 아이디어가 풍부해질 수 있는 이런 베이스를 대학교 때 많이 다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대학교 때부터 전공에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작 좀 창의적인 뭐가 필요하고 할 때는 그게 아이디어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우선은 좀 프리하게 좀 여러 가지를 좀 섭렵을 하시고 뭐 금융에도 또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되겠지만 좀 뭐 인문이랄까 뭐 역사랄까 뭐 이런 데 대한 소양이 나중에는 더 중요한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주택금융공사 직원 신입사원 채용할 때는 어떤 부분을 역점해서 좀 보시는지요? 저희는 이제 뭐 필기 시험도 보고 이제 실무자들 면접도 하고 이제 임원 면접도 하지만은 필기 시험 자체에 그렇게 큰 비중은 두지 않습니다. 비중은 두지 않고 나중에 이제 면접할 때도 참 그 사람의 됨됨이 소양,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기의 초반, 아주 초반이신데요. 앞으로 주택금융공사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떤 금융기관으로 바꿔놓고 싶으신지 청사진, 꿈 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년을 되고 이제 다른 10년을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전문성을 강조를 하는 것이 이제까지는 뭐 설립해서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주택금융기관으로서 좀 인정을 받는 뭐 이런 단계였다면은 이제는 좀 선진국한테도 좀 전문 금융기관, 전문 주택금융기관이다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저 목표를 두고 그 앞으로 외국 뭐 그 관계 기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소통하고 서로 교류하고 하는 이런 걸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도움입니다. 서민들이 많이 고민하는 두 가지 문제인데요. 이런 고민들이 계시면 주택금융공사에 손을 내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상세한 말씀 친절하게 해주신 김재천 소장님 감사합니다.